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진구의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아마 지금 현재 중학생 학부모고 어쩌면 초등학생 고학년을 자녀를 둔 학부모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아니면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제가 뭐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요게 서울이잖아요, 그죠? 저 옆에 있는 저 한자는 중국 시조는 아닙니다. 보시면 뭘까요? 서성하니 중경외시 홍동공숙입니다. 예,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면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아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첫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야, 이 대학도 쉽지 않아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 우리는 아이고 이거 목표해야죠, 그죠? 아닌가요? 이 정도? 스카이? 에이. 이 서울대 목표해야죠. 조용하시네요. 여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상담할 때로 부모님들이 제가 뭐 중앙대, 막 경희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무슨 서울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목표하는 대학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대입니다. 나머지 대학은요, 여기 그냥 성적으로 가는 대학이에요. 여기 연대 학생들이, 이 친구가 연대 모든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왜 연대에 왔냐고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서울대에 떨어져서 점수가 안 돼서 연대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보면 참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목표하는 대학은 서울대여야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의대를 또 목표하는 학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최상위 대학, 최상위 학과를 목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나머지 대학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성적으로 대학 가는 곳입니다. 목표하는 대학은 서울대여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자고 있더라도 자고 있더라도 이 친구의 미래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 친구가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또 마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제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서울대다. 지금 우리가 놀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냥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는 서울대가 과연 고등학교 유형벽을 지금 2024학년도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낸 친구들이죠. 작년에 입시를 치렀죠. 그죠? 서울대 합격생 중에 고교 유형별로 과연 신입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대학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지금 대학교 1학년 중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출신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저게 뭐 진한 녹색이죠, 그죠?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특목고? 자사고? 아니요. 일반고입니다. 지금 서울대 신입생 중에 54.5% 절반 이상의 학생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고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내일이나 모레나 서울대 교정에 가지고 한 명 붙들고 야, 너 고등학교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야? 딱 물어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뭐야? 일반고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사실 서울대에 많이 갑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저게 약간 녹색 같은 그래프죠? 두 번째가 바로 자사고입니다. 자사고가 약 15% 정도 됩니다. 지금 1학년 중에서. 세 번째가 어디냐? 영재학교고 외국국제고 과학고 순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보면 와, 서울대 일반고 학생들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일반고 가더라도 뭐 우리 상위권 대학 가는 거 문제 없네.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 통계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가 지금 일반고 출신들이 54.5%라고 지금 약 2,040명이 있거든요. 1학년 학생들 중에 일반고 출신들이. 근데 바로 이 2024학년도, 지금 1학년 된 친구들이죠. 2024학년도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를 치른 일반고 출신들이 몇 명이냐? 40만 명입니다. 이들 중에 서울대 몇 명 가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몇 프로입니까? 고작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이 숫자를 또 보면 안 되죠. 왜? 아유, 일반고에서 5등급, 6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원서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몇 등급 아이들이 원서를 써요? 내신에서. 1등급입니다. 그죠? 그럼 저 40만 명 중에 1등급이 몇 명이냐? 4%나 되는 거죠? 16,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일반고 아이들 출신들 중에 1등급 16,000명 정도 중에 2,040명 몇 %입니까? 고작 12.7%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동네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물론 지금 우리는 등급이 바뀌었죠. 지금 고등학생들입니다. 지금 광진구에 있는 재학생들 일반고의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1등급 받았어. 4% 안에 들었어. 하지만 그 4% 안에 든 아이들 중에 몇 %? 12.7%만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작죠. 두 번째로 볼까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가 14.9%인데 지금 579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2024학년도 자사고 출신들, N수생 포함해서 자사고 출신들이 입시를 치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약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자, 12,000명 중에서 야, 579명, 4.6%밖에 안 돼. 와, 적네?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또 이것도 오늘 오시는 여러분, 어머님들 중에, 학부모님 중에 좀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자사고 아이들도, 자사고 학생이 서울대 간다가 몇 등급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 가나요? 한 2등급 정도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럼 2등급이라고 하면 11%입니다. 지금 석차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약 1,339명이에요. 1,339명 중에 579명 몇 %냐? 41.8%라. 소위 말하면 내가 자사고에 가서 한 2등급 때 들어와, 2등급 정도 나와? 그럼 그들 중에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서울대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런 논리로 한번 다른 학교를 볼게요. 영재학교 봅시다. 영재학교는 사실 석차 등급이 의미 없는 학교잖아요. 영재학교 누가 갑니까? 중학생들 중에 상위 0.1%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재학과 간과 동시에 상위권 대학 입시는 끝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보 아닌 이상 서울대 다 간다는 겁니다. 카이스트나. 그쵸? 다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외고국제고입니다. 외고국제도 아마 이 대원외고, 광진구에 대원외고가 있는데 2등급 대학 그럼 충분히 갑니다. 그럼 2등급 때 11% 안에 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36.6% 아이들이 사실 서울대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과고죠. 말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치만 보더라도 영재고 가고 들어가면 진짜 이 친구는 효자인 거예요. 입시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영재고 가고 들어서 깽판 치지 않는 이상은 뭐야? 상위권 대학에 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입시 현실이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를 제외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갔다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서울대만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연대고대 포함시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요 그래프죠. 이거는 제가 딱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추린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전체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른 학생들 중에서 그런 겁니다. 뭐 사진 찍으신 분들은 많은데 사실 요거 마지막에 제가 요거 자료를 또 드립니다.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작 일반고 출신들은 실질적으로 서울대 연대고대에 들어가는 비율은 고작 1.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시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죠. 37%.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중3입니다. 광진구 지금 중3 아이들이 1학기 수학 A 성취도 비율이 37%. 그러니까 지금 광진구에 있는 중3 학생들 중에 1학기 때 수학이 90점 넘긴 아이들이 37%나 된다는 얘기예요. 37%예요. 여러분 37%라고 한다면은 석차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이에요?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아까 4%죠?
2등급이 몇 프로? 11%죠. 3등급은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4등급은 40%까지 4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진구에서 90점을 넘겼어 라고 하면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중위권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 중에 우리 아이는 이번에 1학기 때 90점도 못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하위권입니다. 네. 37%의 아이들이 90점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90점을 넘기면 A 성취도를 받는 거예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무조건 90점 넘기면 다 A를 받는 겁니다. 수행하고 지필 포함해서 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 정도 되는 학생인데 실제 90 넘겨서 나 잘해요 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깨지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차피 광진구의 관할에 있는 외고가 대운외고니까 대운외고를 한번 봅시다. 요걸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입니다. 수학이 3학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3번 수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하고 평균이 89.3이에요. 엄청 높죠. 그 표준편차가 6.8이에요. 자, 표준편차 6.8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89.3점이라는 저 평균 점수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야. 표준편차가 평균 점수에서 만점과 반점을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분포되는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10 언더야. 표준편차가 10 밑에야. 그러면 평균 점수 주변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9.3점의 평균 점수에 많이 몰려있어.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A 성취도 비율이 59.5%나 돼요. 지금 대운외고 1학년 학생들 중에 60% 아이들이 A 성취도. 그럼 이걸 또 보면, 이걸 보면 수에 좀 밝으신 학부모님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뭐야? A 성취도 90점 넘긴 아이들이 59.5네? 와, 그러면 거의 뭐, 거기 다 모여 있네. 근데 평균이 89.3이라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뭐냐 하면은 A, B, C, D 이 성취도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학교 A, B, C, D는요, 그냥 소위 말하면 구분 점수예요. 그냥 그게 90점 넘기면 A를 주고, 80점 넘기면 B를 주고, 뭐 요거야. 딱 정해진 어떤 구분 점수야. 근데 고등학교 A 성취도, B 성취도, C 성취도는요, 딱 정해진 점수가 아니에요. 이게 추정 분할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의 수준과 그 학교 수준이란 말은 그 학교의 재원생들의 수준이잖아요. 재학생들의 수준을 봐서 이 점수가 다르다는 거야. 중학교는 그냥 90점이야. A는. 하지만 대운외고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A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저 성취도 비율이죠. 90%를 넘겼다가 하면 A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저 수학이랑 1학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친구가 성취도가 90% 이상 돼. 그 과목에서 90% 이상 돼. 성취도가요. 석차가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수학생 봤을 때 이 친구는 수학 과정에서 야, 90% 이상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A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점수와 상관없다고. 우리 학교 수준에서 대운외고 수준에서 내가 시험 문제 출제하고 우리 애들 수준을 보니까 한 85점 나와도 A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학교마다 다 다른 거야. 고등학교 성취도는요, 그 학교의 수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A가 90점을 넘겨가지고 A 받는 게 아니라는, 그거는 우리가 대운외고 재학생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59.5%가 A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석차 몇 등급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자녀들도 학부모 계실 건데 몇 등? 9등급 표자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러면 지금 대운외고에서는요, 1등급인데 A가 있죠. 그렇죠? 야, 1등급인데 A, 당연히 수학 1등급이 잘하는 거잖아. 근데 2등급도 A가 있죠. 2등급도 대운외고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3등급에도 A가 있죠.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근데 4등급에도 A가 있어요. 왜? 40%니까. 와, 4등급인데 수학 성취도가 90% 이상이라고? 그쵸? 5등급인데 A도 있어요. 5등급 몇 %까지예요? 60%까지 5등급이거든요. 그러면 대운외고에서는 지금 1학년인데 1등급도 A 있고 2등급도 A 있고 3등급도 A 있고 4등급도 A 있고 5등급도 A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5등급 A는 어떤 기분일까요? 1등급 저놈이랑 나랑 똑같이 수학 성취도 90%를 넘겼는데
나는 5등급이고 쟤는 1, 2등급이야. 그러면 지금 대운외고 1학년 아이 중에 수학 5등급 받은 5등급 A 받은 아이는 지금 그 5등급이라는 성적으로 5등급이나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려고 수시에 올인할까요? 얘는 지금 뭐 할까요? 그렇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시 파이트가 되겠죠. 왜? 야, 대운외고에서 내가 5등급, 와, 2등급 받으려면, 야, 이거 공부 잘하는 많이 있을 거잖아. 진짜 이거 쟤를 제끼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야, 내가 5등급 받으면, 여러분 5등급 받으면 왜 아무리 외고를 하더라도 인서울 못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인서울 안 하려고, 겨우 인서울대학 가려고 내가 대운외고 왔나요? 대운외고 들어가는 아이들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고인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벌써 1학기 딱 지나는데 수학이 5등급의 A인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2등급 만들어내리라. 이 꿈을 못 꿉니다. 왜? 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많거든. 그럼 결국은 이 친구는 어쩌면은 지금쯤 난 정식 파이트야. 지금 수능 공부할 거야. 익하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대운외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2024학년도 245명 졸업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수시로 24명이 서울대 갔고요. 정시로 21명이 서울대 갔습니다. 총 45명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245명 중에 45명이라면 몇 퍼센트냐면 약 18% 정도 되거든요. 그럼 245명 중에 18% 되는, 18% 몇 등급이요? 3등급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18%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갔다. 45명. 근데 여기에 연대고대까지 포함시키면은 저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못해도 2배 이상은 늘어날 겁니다. 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대운외고는 지금 석차 9등급제지만 석차 등급과는 무관한 대학 같아요, 느낌에. 그러지 않나요? 물론 아까 전에 말했어요. 석차 5등급짜리가 서울대로 못 갑니다. 그 아이는 지금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고 아이들보다 몇 년 빠르게 수능을 준비해요. 예, 못해도 2년 빠르게 수능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서울대 가면 땡큐겠죠? 그러지 않겠죠. 반수하겠죠.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운외고 봤어요. 여기 제일 좋은 곳도 강남고를 한번 봅시다. 강남고는요, 수학 4단입니다. 4학점입니다. 일주일에 4번 수업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평균이 75.3이에요. 표준편차부터 다르죠. 표준편차가 15입니다. 근데 이 15도 괜찮아요. 이거 딱 보면 20에서 15 사이에 표준편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 이 학교가 나면 나쁜 학교는 아니네. 괜찮은 분위기 학교는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 보면, 수학 A 성취도 받은 비율이 16.1%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강남고 1학년 중에서도 1등급의 A가 있고 2등급의 A가 있고 3등급의 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등급의 A는 지금 뭐 할까요? 그나마 요 지역에서 강남고 최고인데, 와, 내 중학교 때 좀 끔 좀 씹었는데, 야, 여기 와서 3등급 나왔네? 야, 이걸로 내가 생각하는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인서울도 못하네? 그 친구는 어쩌면은 뭐야? 예, 수능 위주로 달릴까?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한 친구예요. 근데 그 일반고 중에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되겠지. 희망회로 막 돌리는 거야. 3등급 나 2등급 나 올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강남고 실적 한번 볼게요. 장난 아닙니다. 2024학년대 338명이 졸업을 했는데 서울대 8명, 의치한양대 29명, 연세대 23명, 고대 10명. 장난 아니죠. 그럼 이 학교는 도대체 이 우수한 실적을 수시에서 실적을 냈을까요? 수능에서 실적을 냈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서울대 8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 8명 중에서 서울대 수시로 몇 명 갔을까? 정시로 몇 명 갔을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이게 딱 한 거죠. 네, 그건 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광진구에서 그나마 강남고가 그나마 이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중학생들,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특목고 잡사고 한번 이거 좀 가서 뭐 내신 빡세겠지. 그거 하면 좀 애들 올등한 애들 다 오니까 대운외고는 강남에 있는 애들 막 오고 이러니까 안 돼. 그냥 여기 있는 고등학교 가자. 그래서 강남고 공부 좀 한다는 강남고로 다 갈 거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과연 속을
까봐야죠. 과연 저 결과가 1학년, 2학년, 3학년 재학생들의 결과인지. 이게 광남고도 솔직하잖아요. 저게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N수생까지 포함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석차 9등급 체제에서 지금의 수능, 우리 수능과는 다르죠? 석차 9등급과 지금의 수능 체제에서 지금 이런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남구가.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내신 5등급 체제와 수능 체제가 완전히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각종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아실 거예요. 내신 5등급제 수능 체제 변화.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아마 정보를 얻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확실하게 감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딱 보면 이거예요. 내신 5등급제 일단. 이건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모두의 9등급, 9등급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5등급제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딱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1등급 몇 %예요? 10%까지죠. 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1등급은 4%까지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교육에 관심 없으신 아버님들 아니시죠? 다들 관심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신 9등급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 어떤 내신 등급 체제가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할까요? 9등급? 5등급? 잘 모르시겠어요? 5등급 체제가 덜 치열하다 하면 손 들어봅시다. 9등급 체제가 덜 치열하다 손 들어봅시다. 다 모르시는 어머님들 다 저기 알겠습니다. 제가 하시죠. 한번 제가 쉽게 설명 들어볼게요. 한 반에 지금 30명 앉아있다고 칩시다. 한 반에 30명. 그럼 9등급 체제에서 30명 중에 1등급 나오면 몇 등 해야 돼요? 내가 수학 시험을 봤다고 칩시다. 30명 중에서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나오려면 몇 등 해야 돼요? 1등 해야 되잖아요. 4%잖아. 30명 중에 4%라고 한다면 몇 등 해야 돼? 1.5,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야. 30명 4% 안에 들려면. 그렇죠? 그럼 30명 중에 2등급 하려면 2등급 11%죠? 30명 중에 2등급 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안에 들잖아요. 그럼 1등 하는 놈은 1등급이고 2등, 3등 하는 놈은 2등급인 거야. 그럼 4등은 몇 등급이야? 4등은. 30명 중 4등은 3등급이잖아요. 23%. 그렇지 않나요? 그럼 23%까지 한다면은 뭐 한 30명 중에 23%라고 한다면 한 6등, 7등까지가 지금 4등급이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내가 반에서 30등 내가 1등을 했어. 2등 하는 아이는 1등 하는 놈과 뭔 차이예요? 2등 하는 아이가 1등 아이를 이기려면 길을 쓰고 내신에 올인하겠죠. 왜? 2등 하는 아이는 나는 2등급인데 쟤는 1등급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1등 하는 아이는 어때요? 밑에 2등 하는 아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자꾸 표준말 쓰려고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신에 올인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반대로 4등 하는 거 봅시다. 4등 하는 반에서 4등인데 3등급이야. 근데 3등 하는 아이가 뭔 차이야? 얘랑. 그럼 얘는 3등 하는 아이를 이기면은 뭐야? 바로 2등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내신에 올인해요, 안 해요? 올인하죠.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4등 하는 아이를 3등 하는 아이 내려가지고 내가 2등급 받으리라 길을 쓰고 내신에 올인합니다. 그렇죠? 4등, 5등, 6등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7등 하는 아이는 뭐 할까요? 7등은 4등급이잖아. 4등급이 인서울 못 해요. 4등급 아이들은 3등급 나오면 인서울 겨우 하거든요. 그럼 걔 4등급 7등 하는 아이는 뭐야? 길을 쓰고 6등 안에 들려고 내신에 올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12등 하는 아이는 뭐 할까요? 걔는 포기하죠. 아니, 공부 안 해요. 12등 하는 아이는. 대학 못 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5등급 체제예요. 그러면 몇 등까지가 30명 중에 몇 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 2등, 3등까지가 1등급인 거야. 그럼 1등 하는 아이는 뭐야? 여유 있죠. 설마 내가 4등 하는 아이한테 밟힐 것 같아? 여유 있겠죠. 하지만 3등 하는 아이는 긴장하겠죠. 오라, 4등 하는 아이한테 밟히겠네? 그쵸. 2등급은 몇 %까지예요? 34%까지입니다. 그럼 30명 중에 몇 등입니까? 약 10등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10등 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기분이. 9등급 체제에서는 얘는 4등급인데 2등급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잖아요. 야, 공부 안 해도 나는 이자인데? 이래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5등급 체제와 9등급 체제, 내신 경쟁이 어느 곳이 덜 치열합니까? 네. 5등급 체제가 되면요,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해집니다. 그럼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해진다는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위권 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 5등급 체제의 내신 등급의 숫자를 의미를 부여할까요? 부여하지 않을까요? 부여하지 않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석차 등급이라는 그 숫자는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모집 전형 방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입시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죠. 지균 전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수시 모집 중에 지균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아무나 지원할 수 없어요. 아무나 졸업생들도 지원할 수 없어. N수생들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딱 2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2장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강남고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 2장의 티켓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문과에서 전교 1등, 이과에서 전교 1등 하는 놈한테 이 2장의 티켓을 줄 거라고. 왜? 야, 이 2장의 티켓은 N수생도 지원하지 않아. 너네 선배, 잘 나간다. 너네 선배 지금 반수하고 있거든.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 너한테만, 재학생 너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야. 대운외고 아이들이 이 전형에 지원할까요? 대운외고 아이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형에 지원을 애들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외고 아이들 의대 안 가죠. 외고 아이들 인문계 쪽이니까. 왜 안 갈까요? 지금 여기서 대운외고 전교 1등 한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치봅시다. 쟤는 대운외고가 최고인 것 같아. 저 친구 3학년까지의 석차 등급을 딱 평균을 내보면요, 정말 끽해봤자 1.9등급 나와요. 근데 저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은 저 전형은 딱 2명만 추천받잖아요. 저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등급이 몇 등급일까요? 5, 1등급입니다. 추천받잖아요. 학교장이 2등급, 3등급짜리를 추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이 전형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전형을 지원해가지고 서울대는 학생들 어떻게 뽑냐? 1단계에서 3배수, 모집 정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을 그냥 학생부로 가지고 평가합니다. 모집 지원자야, 지원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한 33배수만 뽑아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모집 정원의 3배수.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시키고 2단계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지균 전형의 면접은 어떤 면접일까요? 이런 면접이에요. 학생부를 딱 보고, 너 학생부에서 이런 활동했네? 열심히 했네? 이 활동하면서 네가 느낀 점이 뭐야? 이 활동에서 네가 배운 게 뭐니? 이거 질문하는, 소위 말하면 인성 면접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는 기다리죠. 수능 최저 등급이 있거든. 네가 그렇게 너 전교 1등 했는데 추천받았으니까 그 학교 전교 1등 했을 거 아니야. 전교 1등 했네. 와, 너 학생부 학교생활 열심히 했네. 잘했네. 하지만 저 세계 영역 등급합이 7 안에 못 들어오면 너는 불합격되는 거야. 이게 지균 전형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합격한 아이들의 이 지균 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내신 석차 등급을 보니까 딱 모집 정원 중에 딱 50등 하는 아이, 50등 하는 아이의 석차 등급 평균을 보니까 몇 등급이냐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1.2등급. 1.2등급이라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3학년까지 석차 등급 쫙 있는 과목에서 약 20% 정도만 2등급이야. 즉 10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야. 그게 1.2등급입니다. 이해되셨죠? 50등 이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50등 하는 아이의 평균 석차 등급이 1.2등급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높은 학과가 어떤 학과냐면 바로 영어 교육과입니다. 영어 교육과 1.0입니다. 딱 50등 절반에 있는 아이가. 근데 이 영어 교육학과가요, 지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입니다. 4명 중에 1등, 2등이 딱 1.0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학과가 어디냐면 바로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1.5등급이에요. 1.5등급이라 한다면 딱 10개 과목 중에서 5과목 1등급이고 5과목 2등급이야. 50%가 1등급이고 50%가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선해양공학과인데
직윤 전형으로 조선 해양공학과 몇 명 뽑는지 아세요? 6명 뽑습니다. 6명 중에 3등 하는 아이가 1.5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체를 맞췄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직윤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인 거예요. 특목고 자사는 이 전형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있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고 전교 1등한테, 뭐 2명밖에 추천 안 하니까 일반고 전교 1등한테 석차 등급이 밀리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윤 전형입니다. 또 수시 모집에서 직윤 전형이 아니라 이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지원하는 바로 일반 전형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아니면 막 내가 저 추천서 못 받은 일반고 중에서 전교 3등 하는 아이들 추천서 못 받잖아요. 저 직윤 전형 3등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일반 전형. 이거는 무한 경쟁입니다. 지원 자격이 졸업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배수로 학생부 100을 보고 2단계에서 뭐냐? 면접 50%입니다. 왜 면접 비중이 높냐?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그럼 이 서울대는 이 전형으로 뭐야? 저 면접이 어떤 면접일까요? 아까처럼 학생부 활동을 보면서 네가 이 활동에서 배운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면접일까요? 천만의 말씀요. 수능 체제가 없다는 말은 뭐야? 저 면접을 통해서 네가 서울대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을 철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면접이 50이에요. 그럼 1단계 통과하면 1단계도 지금 2배수잖아요. 이 일반 전형 경쟁률이 평균 경쟁이 약 8대 1이거든요. 8대 1인데 1단계 통과한 학생 수가 2배수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면접 1단계 통과해서 면접실 딱 갔어 가면 쟤 아니면 내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게 면접 50에서 가려집니다. 그럼 이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50등 하는 아이의 성적을 딱 보면 평균이 몇 등급이냐면은 2.1등급입니다. 봅시다. 광남고에서 2등급 받는 내신 2등급 받은 아이가 이거 2.1등급이라면은 10개 과목 중에서 9개 과목이 2등급이고 1개 과목이 3등급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2.1등급이 광남고에서 2.1등급 내신 성적 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대 원서 쓸 수 있을까요? 이 일반 전형에? 천만의 말씀이죠. 못 씁니다. 근데 평균이 2.1등급이에요. 그러면 2.1등급, 그럼 2등급, 뭐 3등급 아이들 합격했다는 얘기잖아. 평균이 2.1이라고 하면. 그럼 누굴까요?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고 포함돼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모든 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는 석차 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럼 최고로 높은 학과가 어딜까? 학종에서 최고 높은 학과,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이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 의예과는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에서 25등 하는 친구가 1.0 퍼펙트였다는 거죠. 그 25등 하는 그 아이는 일반고일까요? 자사고일까요?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입니다. 자사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제일 꼴등한 학과가 바로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평균이 3.3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3.3이라면 뭐예요? 10과목 중에서 7과목이 3등급이고 3과목이 4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딱 보고 야 엄마 나 강남고에서 3.3등급인데 엄마 나 조선해양공학과 원서 한번 내볼게. 넌 자유야. 원서 내도 돼? 원서 내는 자유야.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다고요. 3배수도 아니고 2배수를 뽑는다고요. 조선해양공학과는 저 수시 모집에서 22명을 뽑거든요. 그러면 2배수라 몇 명 뽑는 거예요? 44명을 1단계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3.3등급이면 저 숫자만 보고 일반고 아이들이 3등급 아이가 지원했다가는 그냥 원서대만 날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교정도 못 밟아요. 서울대도 갈 수가 없어. 1단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석차 9등급제의 서울대 입시 결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는 5등급 체제입니다. 딱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보세요. 야, 영상을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5등급 체제가 되면 1등급 안 나오면은 대학 못 가. 상위권 대학 못 가. 그게 빠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네가 일반고 출신이라면 너 일반고에서 10%도 못 들었니? 야, 그러면 우리 좀 미안해.
좀 그 시기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면 어떨까요? 2등급 안에 못 들으면 너 못해. 이 말 할까요? 그 말 할까요? 그러기에는 한번 봅시다. 지금 9등급 체제는 서울대가 3.3등급 여기 위치한 아이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3등급과 30%가 4등급 받은 아이들이죠. 4등급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5등급 체제죠. 3등급이라는 게 35%부터 66%까지 3등급 존이에요. 근데 이게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존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원외고가 3등급 받은 아이를 서울대는 무시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즉,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석차 5등급 제재에서는 죄송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은 석차 등급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9등급 체제에서는 허들이 있었어요. 야, 3등급이라 3등급인데 요 밑에 2등급이지만 여기 보면 23%잖아요. 34%까지 해서 우리는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9등급 체제에서는 24% 있는 아이도 4등급이고 25, 26, 27, 28, 30%가 4등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3등급 벽을 못 넘어섰습니다. 왜? 30%니까. 3자라는 딱 허들이 있잖아. 근데 5등급 체제가 돼버리면 34%까지 2등급이라고요. 11%까지 맞짱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현재는 4등급 아이들은 서울대 원서를 못 넣습니다. 왜? 3등급과 2등급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돼버리면 내가 30%인데 2등급이야? 충분히 서울대 원서를 넣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일반고 아이들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왜? 믿을 수가 없다고요, 대학교는. 상위권 대학.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새 학생입니다. ABC 새 학생입니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 1입니다. 단위수가 4단입니다. 일주일에 4번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원점수가 이 친구는 91점 나왔습니다. 평균이 62점이고 표준편차 17이죠. 느낌 오시죠? 와, 이거 광역 일반고지만 약간 광역시급에 있는 일반고예요. 학생 수도 285명이 수학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등급 나왔습니다. 그렇죠? B라는 친구 볼까요? 4단이에요. 85점이에요. 57.9점이에요. 평균이 21점이에요. 표준 21.7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러면 평균 57.9점에서 아이들이 만점부터 빵점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야. 전형적인 일반고 형태입니다. 그리고 272명이니까 이거는 도시에 있는 일반고이지만 조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지 않고 그냥 적당한 그런 고등학교다. 왜? 이 친구가 85점 나왔는데 2등급이 나왔거든. 85점이 2등급이라 2등급 아까 11%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85점 나왔고 2등급 나왔다고? 공부 잘하는 애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 해볼까요? 3단이에요. 91점 나. 얘 똑같은 점수야. 근데 평균이 84점이에요. 표준편차 9.2야. 10 밑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만 놓고 보다도 이 학교 의미 있네? 그러면서 230명이야. 딱 느낌이 와요. 대학 입학 사정관 이거만 딱 보더라도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친구 등급이 4등급이야. 그쵸? 그러면 딱 봅시다. 학생부 교과전형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뭘로 대학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석차 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막 1.5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숫자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제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 마지막 입시니까. 작년에 중3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입시니까 와, 이거 내신 석차 등급 9등급 체제에서 마지막이니까 전략적으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나가지고 추천서 받아 가면 되거든. 그게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마지막이었어. 우리는 그 전략이 이제 먹히지 않아요. 그때 제가 상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진짜 한번 보자. A, B, C 중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누구예요? 학생 교과전형 C라고? 얘 4등급인데? 4등급인데? 교과전형인데? 이러잖아. 얘가 윈이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얘가 합격이에요. 서울대로 붙었다고 한다면. B는 2등급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못 넘었어요. 그러면 C 학생은 4등급이잖아요. 91점, 똑같은 얘가 91점, 얘는 4등급이야.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조차 안 합니다. 할 엄두도 못 내요. 사자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A가 윈입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예요? 석차 등급을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는 거야. 그 숫자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 학교가 어떤 분위기 할 걸까?
그럼 이 학교가 어디 위치했을까? 이 학교가 어딜까?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까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저 의미를 부여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서는 누가 우수할까요? 왜요? 그러기에는 너무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 너무 그래요.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뭘 봐요? 아마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야. 이것만 보지 않고 뭘 보죠? 요 수학 성적에서는 그 밑에 뭐가 있죠? 수학 선생님이 말로 막 적어주는 게 있는데 학생부에 보면 그렇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소위 말해 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봐야죠. 세특을 봐야죠. 그래야지만 이 점수의 의미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럼 A 학생 세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사진 안 찍으셔도 됐다고요. 좀 이따 드릴 거라. 자,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시려고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막 웃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되시고, 뭔지 이러신 분들은 40대 초반 우리 학부모님들. 네. 자, 정상세포에서 암세포, 이 뭐야? 생명과학인가? 수학인데?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정상세포에서 분열하여, 이다 지수함수의 형태로 암세포가 분열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어 암의 성장과 예측을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대요. 잘했죠. 이 친구는 목표하는 대학이 어딜까요? 그렇죠. 의대를 목표하는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뭐 탐구 활동을 했네요. 아마 수행평가를 요주제로 가지고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쫙 관련된 내용을 쭉 적습니다. 저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요. 그러면 쭉 오다가 이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암세포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정확히 분열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 좀 탐구하는 또 그 시각이 있네. 그럼 쭉 나겠다가 이제 마지막에 학생의 수학적인 관심과 의욕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세특 내용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일반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의 전형적인 세특 양식이에요. 자기 가고자 하는 진로 관련된 주제 탐구 보고서, 탐구 활동하고 내용 적고 거기서 느낀 점, 수학적 관심과 의욕을 느낄 수가 있었어. 여기에 수학 선생님이 그냥 학생의라는 말만 딱 넣어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학종을 넣었잖아요. 100방 떨어집니다. 여기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기서는 딱 보면 실질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부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보류합니다. 보류해요. 보류합니다. 딱 보류하는 학생부예요. 저도 마찬가지 보류합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등급 받은 아이의 일반과외들 세탁하면 다 까보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탐구활동, 내용, 느낀 점, 끝. 아무런 학종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B학생 볼까요? 자, 이 친구 2등급입니다. 와, 벌써 첫 문제부터 다릅니다. 항상 빛나는 눈빛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학생으로 학습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수학 교과 부장으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1학기 동안 성실 활동하고 수학 멘토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거부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조별 릴레이 퀴즈에 우승을 이끌어냈대요.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수학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면서 쭉 나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하여 끝까지 해결해내는 자기와는 열정을 보일 때 수업 끝나고 교무실 찾아와서 막 날 귀찮게 하고 막 태도 장난 아닙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아까 A랑 친구랑 사뭇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오죠. 지수함수의 증가하는 형태와 건축 분야의 도시계획 인구 관련 데이터와 관련세 호기심 생겨 도시계획의 함수의 수요를 활용한 연구 방법을 그 점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친구 건축공학과 목표였거든요. 본인에 관련된 활동 딱 적었죠. 위에 A 학생과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 쭉 적고 그 밑에 뭐야? 뛰어난 PPT를 이용하여 발표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요거는 위에 있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좀 낫죠. 수업 열정이 있고 태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전공 관련 어떤 활동도 했고 하지만 뭐가 빠졌다? 텍스처가 없어. 요즘 유행하는 말 텍스처가 없어요. 어떤 텍스처가 없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딱 들어볼게요. 딱 봤을 때 이 친구의 수학 역량을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이 친구 태도 보죠. 태도 열심히 적적하면 오케이 알겠어. 너 활동 진로 전공 관련된 활동 했네. 알겠어.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너의 수학 능력을 뭘로 보고 판단하지? 너 2등급 나왔잖아. 이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A라는 친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잖아요. 만약에 A 친구가 이 친구는 절대로 저 1등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수학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두 문장을 할애하면서 이 친구의 열정을 적어준 거예요. 혹시나 입학사정관 중에 혹시나 입학사정관 중에 태도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하지만 여기서는 저 2등급이라 했지만 이 친구의 2등급 수준의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학종을 넣는다고 이 친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해볼까요? 4등급짜리입니다.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죠. 신체적 능력 향상에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삼각판서로 보는 바이오리듬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대요. 바이오리듬. 왠지 느낌이 의대를 목표하나?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탐구 과정 중 바이오리듬이 수학적 계산에는 맞아떨어지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일으키는 모순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가봅시다.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여기서 가장 아주 정말 중요한 멘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와, 이건 진짜 이 수학생님이 이 친구를 밀어주는 학생인 것 같아요. 어떤 멘트? 이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그 주제로 가지고 탐구 활동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A, B랑 사뭇 다르죠.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과 활용 전망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분석적인 사고가 돋보인다. 어떠세요? 이 친구의 수학 역량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 B랑은 다르죠. 근데 이 친구 의대를 목표할까요? 아니요. 밑에 보면 됩니다. 지수 단원을 학습한 후 기업 분석 과정 중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인 아마존 기업의 상승세를 호기심을 가졌다. 이에 탐구하는 과정.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목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살짝 듣고 살짝 결론을 도달하면 끝.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할 필요가 없거든. 대신에 경영학도가 가져야 될 수학적인 역량이 뭘까요?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과정을 보면서 어라? 이거 아닌데? 물음표를 던지고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닌 걸 발견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 방안까지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수학생이 인정하죠. 이 친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분석적인 사고가 돋보인다고. 수학이 4등급이지만 이 친구는 훌륭한 수학 역량을 우리가 세특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학종에서 아까 전에 A, B, C 중에 학종에서 누가 윈입니까? C가 윈이죠. 그쵸? 근데 미안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학종으로 원서를 냈을까요? 이 친구 참고로 지금 고3 학생이거든요. 다음 주 수능 봐요. 다음 주에. 제가 상담한 친구예요. 이 친구 수시는 논술로 다 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훌륭한 세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는 몇 등급이다? 4등급이다. 이 친구는 외고로 간 이유가 뭐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외고 갔지. 4등급 받아 한국 외대를 가기 위해서 외고로 가지는 않았다. 이 친구가 이 4등 가지고 한국 외대에 지원해 100% 학종에서 합격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외고로 간 이유가 한국 외대 가기 위해서 외고 간 건 아니거든. 이 친구는 정시 파이트로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예요. 우리는 5등급 체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요걸 그대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 단위수가 학점수로 바뀝니다. 말만 바뀌는 거예요. 4학점이라면 일주일에 4번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뀌는 게 있죠. 원점수, 가급평균, 표준편차에서 뭐가 없어져요? 표준편차가 없어져요. 여러분, 표준편차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표준편차가 없으면 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수강자수가 있죠. 요 4개 숫자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수학 1의 이 친구의 석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준편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원점수와 평균 점수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바뀌는 게 있죠? 석차 등급이 9등급에서 우리 5등급 바뀌죠? A 친구는 틀림없이 1등급 나왔을 겁니다. B 친구는 몇 등급 나올까요? 1등급 나오죠. C 친구 몇 등급 나올까요? 이 친구 내 성적을 아니까 이 친구 4등급에서 몇 등급 나오냐? 우리 5등급째 되면 이 친구는 2등급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 상상해 봅시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면 1학년이라고 한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4등급이지만 내가 한번 반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분히 학종에서도 이 친구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변화예요. 봅시다. 이게 상위 지금 6개 대학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전에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보세요. 상위 6개 대학인데요. 이 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봅시다. 내신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한번 봅시다. 서울대는 직윤 전형입니다. 졸업 예정자죠. 졸업자 지원할 수 없죠. 고교 추천 인원이 2명입니다. 그죠? 2명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1단계에서 서류, 2단계에서 면접 30,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2명 추천자 누군지 아시죠? 그죠? 연대도 있어요. 추천형이라고 합니다.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생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교벌 추천인원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10명이면 이 10명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시원서 몇 군데 넣을 수 있어요? 수시원서 몇 군데 넣을 수 있어요?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명 안에 누가 있어요? 얘네들 있잖아. 전교 1등 하는 놈이 갑자기 저 연대 추천서는 전교 11등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자기한테 6번의 기회가 있는데 졸업생들도 지원하지 않는데 이것도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지원하지 않는 전형인데 거기에 연대에 10명의 추천 인원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교 11등한테 양보한다고? 걔는 진짜 노벨 평화상 받으라야죠. 10명은 2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전교 3등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전교 3등 하나는 서울대 원서 안 넣고 싶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전형에 원서 못 넣죠? 추천서 못 받았으니까. 그럼 걔는 어떤 전형에 넣어야 돼? 자기 졸업생들과 특목고 자사고학에 흥정하는 그 바로 일반 전형에 3등 하는 원서를 넣어야 돼요. 수능 최저 없죠? 면접 50이에요. 3등 했어? 그래 알겠어. 3등 했으니까 1단계 통과시켜줄게. 면접 50에서 뚫어봐. 이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연대 봅시다. 연대 입장에서 봅시다. 교과 100이에요. 면접도 안 봐. 왜 면접 안 봐요? 면접 볼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10명 중에서 몇 명 빠져나가? 2명은 빠져나갈 거잖아. 서울대 합격해버리면.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 면접 받더니만 정말 우수한 것 같아. 근데 시작하면 연대 입장에서 물음표 딱 들어서 저놈 뭐야 합격해봤자 서울대 가겠네. 그럼 면접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10명 중에 최소 못해도 막 지방 의치대 다 포함하면 10명 중에 못해도 5명은 빠져나가. 그 연대는 면접 볼 의미가 없이 그냥 교과 100이야. 그러면서 뭐야 수능 최저 딱 끌어버리죠. 기다릴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교과 전형은요. 추천형이지만 성적으로 가는 대학이에요. 연대는. 자, 고대 볼까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것도 졸업생 지원할 수가 없어요. 12명이에요. 12명 누구예요? 누굽니까? 얘 아니고 얘네들. 그나마 전교 11등 하는 애는 고대는 추천서 받을 수 있네. 근데 11등 하는 놈은 10등 하는 애 뭔 차이야? 걔는 연대 원서 안 넣어요? 근데 연대 원서 넣으면 얘는 고대 추천서 받은 애가 연대 원서 여기는 못 넣지만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 넣으면 걔는 누구랑 경쟁해야 돼? 자기가 이과라고 한다면 영재고 과고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고 자사고 자연계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 학종에서. 12명이죠? 그러면 고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전형 방식이 학생부 교과 90이고 서류 10이에요. 서류가 뭐냐면은 학생부를 종합평가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거야. 10%.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대에서 변별이 교과 90에서 합격 변별이 날까요? 요 10에서 변별이 날까요? 10에서 변별 나죠. 12명 해봤자 석차 등급 몇 등급이에요? 다 1등급인 거야. 석차 등급 변별력이 없어. 그럼 결국은 뭐냐? 저 학생부 종합전형 총 10%는 여기서 변별 내면서 뭐예요? 수능 최저 돌아야겠죠.
딱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성균관대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누구예요? 얘네들이잖아. 성균관대도 교과정석 20이에요. 여기서 변별이 있는 거야. 수능 최저가 깔려있고. 서강대는 없네요. 20명이네요. 좀 여유가 있죠. 한양대는 11%입니다. 교과정석 10입니다. 수능 최저 깔려버렸죠. 상위 6개 대학만 놓고 봅시다. 이게 무슨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딱 추천 인원 딱 정해져 있고 교과전형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11%까지는 2등급까지는 여유 있게 보여줄게. 근데 잘 보세요. 이 11%잖아요. 그나마 학생 수가 많은 우리 동네는 좋아요. 한 학년에 300명 되고 이러면은. 그게 11% 몇 명이에요? 30명 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일반고 가보세요. 끽해봤자 150명, 100명, 120명 이렇게 돼요. 그럼 100명, 150명 되는 11% 꼴랑 15명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양대가 나쁜 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는 인정 안 해줄게 이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교과정성 10이라고요. 즉 이건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에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급 나와야 돼?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나와야지만이 이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피켓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전형의 승부는 언제나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이 전형의 승부는 이 전형 내가 학생부 교과전형 갈 수 있어 없어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이거 언제 결판 나요? 내년 5월 달에 결판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석차 5등급 체제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 요거 한번 요렇게 딱 보면 또 여러분들 물음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저희 광남구는 도대체 광남구 학교에서 저 2명을 어떻게 추려내지? 저 10명을 어떻게 추려낼까? 학교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 네가 아무리 전교 1등 한다 하더라도 뭐야? 수능 최저 못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 광남구에서 전교 1등이야 너? 그럼 너 6월 모평, 9월 모평 봐가지고 이거 안 들어왔잖아. 그럼 이 추천서를 얘한테 줄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나름의 대학의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추천서를 받는 기준이 있을 거야. 그나마 4%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심플해. 4%에 들면 그 추천서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돼요? 1등급 몇 %까지야? 10%까지라고요. 그러면 학교장 머리 엄청 아프겠죠. 요거 딱 남겨두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 제가 이 단표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 학생부 교과전형이 그나마 9등급 체제에서는 그나마 해볼만 하지만 5등급 체제가 되면은 이 상위 6개 대학이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그렇겠죠? 9등급 체제인 촘촘하게 잘려진 9등급 체제에서도 이 대학은 뭐야? 추천 인원을 받고 교과 정성평가하고 익하고 앉아있는데 수능 최저까지 도입하는데 5등급 체제는 우리는 더 어선한 5등급 체제에서 과연 이 교과전형은 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그건 모르죠. 이렇게 발표 안 했으니까 이 대학들이. 즉 우리는 뭐야? 중요합니다. 수능을 얘기할 겁니다. 아까 전에 교과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딱 대학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딱 줬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는 이유가 뭐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고등학교 내신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야, 너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으면 뭐해? 광남구에서 3등급 받은 아이보다 못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어때요?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으로 보는 아주 공평한 시험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이 수능에서 네가 최저학력 기준이 뭐야? 이걸 최소한의 이걸 딱 기준을 주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안 봅시다. 우리 수능 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수능 정책 발표했을 때 여러분 막 영상 보셨잖아요. 막 동영상 유튜브 보면서 어떤 느낌 오세요? 이 수능 어떤 수능이에요? 볼까요? 국어 있죠. 화법과 언어, 독서화장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요. 수학 봅시다. 수학이 가장 문제죠. 수학이 보세요. 대수, 미적, 분원, 확률화, 통계 이게 쉽게 말하면 대수는 지금 현재 수학 1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적, 분원이 지금 수학 2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선택 과목 있잖아요. 미적분을 선택하든지 확률화, 통계, 기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능은요. 선택이고 없어요. 무조건 확률화, 통계인 거야. 그럼 이 수능 수학이 문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이에요? 문과 수학이에요. 그러면은 수능 수학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수능과
어때요? 쉽다란 얘기예요.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영어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한국사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 언제 배워요?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배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능 한번 봅시다. 1학년 이 수능만 가지고 딱 봅시다. 그럼 서울대, 연대고 최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특히 공대 입장에서 봅시다. 공대 입장에서 보고 아니면 의대 입장에서 봅시다. 이놈의 새끼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미적분 2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1, 2도 안 했어. 근데 그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 온다고?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까요? 아니죠. 이 수능 시험이 쉽든 어렵든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쉽든 어렵든 관심 없어. 하지만 서울대, 연대고대, 최상위권 대학, 공대라든지 치대 입장에서는 뭐야? 물화생지도 안 한 놈이 지금 우리 대학 온다고? 수학에 미적 2를 아는데 공대로 온다고? 저 미적 1은요, 문과, 인문, 문과 아이들 위한, 문과 학생들 포함한 미적분 기초거든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았으면 대학교 입장에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학 수업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때 고등학교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물화생지 1, 2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수능 가지고는 이 수능 성적과 난이도가 상관없다니까요. 안 배우고 왔다니까. 그럼 이 수능 성적 가지고 서울대 상위권 대학 공대는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물화생지 1, 2 과목이라든지 미적분 2가 어디에 있어요? 내신에 있잖아요. 내신에 있잖아요. 내신에 보면 저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뭐야? 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저 과목을 내신에서 내신 성적을 보면서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지 그걸 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석차 등급이 어떻게 돼 있어?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라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에서는 뭐야?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학 학생을 뽑지 않을 거고 어떻게? 내신을 반영할 텐데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할까요? 정성적으로 반영할까요? 예, 정성적으로 반영합니다. 정량적으로 반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9등급이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나마 너 고등학교 4%에 들었어. 인정. 근데 지금은 10%라고요.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학들이 슬슬 준비를 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 서울대랑 고대는 뭐야?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26학년도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2026학년부터 연대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보시면은 연대만 볼게요. 수능 95, 내신 5%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 성적 950점에 내신 50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영하나? 전과목으로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를 50점 만점에 40점을 준대요. 얘가 왜 이 짓을 왜 할까요, 연대가? 그럼 이 내신 5점에 50점에 변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50점 만점에 기본 점수 40점 준다고요. 그러면서 뭐야? 보세요. 등급 점수 부여하는 거 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막 촘촘하게 등급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등급, 2등급을 7점, 3등급, 4등급을 6점. 그쵸? 5등급, 6등급 하는 애가 연대를 지원해요? 지원 안 하거든요. 5등급, 물론 자사고 아이들은 지원합니다. 5등급, 6등급 받은 5등급 5점, 6등급 3점. 그 다음에 A, B, C. 절대평가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지금 물화생지 1, 2가, 물화생 2 과목이 절대평가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A 받으면 3점. 그래서, 야, 너 1등급, 2등급이야. 7점 주고 A 받아서 3점, 10점 플러스 하면은 50점 만점 나와버리죠. 그쵸? 근데 미안하지만 이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다 뒤집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연대가 이 짓을 왜 할까요? 2026학년부터 정시에서 왜 내신을 반영할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1등급, 2등급 7점, 지금 9등급인데 얘네들이 배점은 몇 등급화 시켰어요? 5등급화 시켰습니다. 느낌 오시죠? 얘네들이 이제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학의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이 어떤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정시에서 지원하는지 데이터 베이스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2028학년도에 우리 학교는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겠지요. 본인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한번 볼까요? 고대는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를 합니다. 근데 20%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도. 한양대 보시죠. 한양대도 2026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정시에서. 보세요. 종합평가입니다. 정성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2028학년도 우리의 입시에 완전히 자기네들 대학에 맞추어서 뭔가 모집 요강을 발표하겠지요. 이렇습니다. 수능 5등급제와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체제 변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수능의 이제 변별력은 사실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수능 가지고만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신을 볼 텐데 내신도 석차 9등급에 우리는 5등급이기 때문에 그 5자라는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네가 뭐 했어? 수능 성적은 기본이고 정시에서 네가 과연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내신 5등급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소위 말하면 석차 등급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석차 등급이나 머리 숫자 지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죠? 그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고교학점제가 뭐예요? 고교학점제의 의미는 이겁니다. 학생의 어떠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한대요. 자유롭게.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는 과목에 학점을 취득해서 누적해서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똑같은 거죠. 네가 가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래? 그래, 학점 따. 그럼 졸업시켜줄게. 그럼 말을 바꾸면은 학점을 못 따면 어떻게 돼요? 학점을 못 따면은 우리 졸업 못 했잖아요. 학점 못 따가지고 기를 쓰고 졸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좌라게 들었잖아요, 우리. 방학 때 우리는 해외여행 안 가고. 열심히 학교 생활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생도 졸업을 못하는 아이가 있겠네요. 그럼 생각해. 광남고에 한 반에, 광남고 한 10반 있다고 한다면 11번째 교실에다가 졸업 못하는 아이들 그냥 그러진 않을 거잖아,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교학점제 그래요. 본인이 어떤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 따서 가라, 졸업해라. 이런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고교학점제를 왜 시행하려고 하냐? 이거는 고교학점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 사이트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글자 작죠? 확대해 볼게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잤으면 아이들이. 이게 고교학점제 왜 필요한가의 첫 번째 이유가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래요. 고교학점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요 맞거든요. 내가 내 수업에 처자도 자라. 그냥 수업만 들으면 너는 졸업한다. 네 시험 빵점 나도 넌 졸업해. 근데 고교학점제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고 있어 얘가. 쟤 졸업 못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깨워야죠. 야, 너 자면 안 돼. 너 잤다가는 너 졸업 못 해. 큰일 나, 야. 너 큰일 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서에 2021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고교학점제는 A, B, C, D 이렇게 D 나오고 만약에 E를 소위 말하면 지금 E가 40점 이상이잖아요. 40점 미만, 40점을 못 넘기는 아이는 수행하고 지필 포함해서 I라고 해가지고 졸업 학점을 못 딴 거야. 그럼 이 친구는 I 받았으면 너 졸업 못해. 너 3년 고3 돼가지고 고4학년 될 때 너 저쪽 교실에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진단평가, 학습관, 미수 예방을 중점을 두대. 아이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막 쳐자고 있어. 야, 그러면 야, 자지 마. 이게 미수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별표.
보충 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 이수도 가능하다. 그럼 이 보충 이수가 뭐냐?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고 있어. 저놈의 새끼 저거 틀림없이 이거 40점 못 넘길 것 같아.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중간 기말에 40점 못 넘겼어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얘를 남겨두고 방학 때 뭐 해야 돼? 보충 이수를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여름방학 때 나 유럽 가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비행기표를 한 번에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20차수를 수강을 시켜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 빡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딱 있어요. 2025년 고교학점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 이행 계획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최소 학업 수준 지도 과정이에요. 보면 단계별 주율, 자, 학기 시작 전에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짭니다. 내가 수학생이라면 이번에 1학기 수업하고 계획 평가 계획은 수행 평가 비중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짠다는 거예요. 짜고 난 다음 학기가 딱 시작돼. 내가 이제 학기 딱 3월달 때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만 절반이 처자고 있는 거야. 미도달 학생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거야. 이 반에 정말 자고 있네. 저 새끼 자고 있어. 그러면서 최소 학업 성취를 미도달 예상 학생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조기 발견해가지고 선제적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야, 자지 마. 너 자면 안 돼. 너 40점 못 넘겨. 그러면 너 큰일 나가. 졸업 못해가 아니라 나 여행 못 가. 그러니까 학기 중이 돼요. 학기 중이 되면 뭐 어떤 거면 중간고사 보겠죠. 딱 하면 결과 나오죠, 한 번. 1차 시험 딱 미도달 예방 집중지도 합니다. 중간고사 딱 보니 40점 못 넘겼어.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아무리 지도해도 40점 못 넘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 예방 집중지도를 합니다. 남아서 수업 들어야 돼. 남아서 기말고사 대비해야 돼. 그럼 지속적으로 학업 상담을 진행하고 미도달 예방 지도 합니다. 그러면 학기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도달 학생이 발생해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미도달 학생을 파악해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치는 거예요. 환불하고 막 비행기표 환불하고 새끼 20차수 동안 내가 막 대한민국에 만약에 너 학기 시작했어요. 나야 너 자면 안 돼. 남아서 쌤이 과외시켜 줄 테니까 남아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중간고사 봤어요. 야, 너 40점 못 넘겼네. 쌤 노력했잖아. 너 40점 못 넘겼 어떻게? 기말고사 잘 보자. 또 쌤 남아서 또 과외시켜 줄게. 열심히 하자. 기말고사 끝났어. 40점 못 넘겼어. 그래. 너 학업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방학을 희생할게. 이런 선생님이 계실까요? 계실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90% 쌤 그런 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그런 미도달 이수 학생이 발생 안 하게 하려면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시험을 쉽게 내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은 4%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4%에 대한 어떤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신에서 출제합니다. 근데 우리는 10%예요. 근데 10% 느슨해졌는데 반 이상이 처자고 있어요. 그럼 수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어렵게 내면 어떻게 돼? 저 10%를 위해서 어렵게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학 때 비행기표 환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소위 말하면 뭐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여기에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 지금 현재입니다. 고등학교랑. 이 성취도 비율을 제가 빨간 표시했죠. 건대부고, 분위기 좋습니다. 찾아하는 애들 없는 것 같아요. 광남구 뭐죠? 29% 막 이래요. 이 성취도 받은 비율이. 그쵸. 지금은 왜 이럴까요? 이 학교가. 왜 이럴까요? 이 학교도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런 거야. 아이들이 이제 정시 파이트 하는 애들 많구나. 정시로 가는 고등학교인 거야. 방영구. 이거 뭐죠? 통합과학이 뭐죠? 이 학교는 문과 학교인 거예요. 이과 아이들 그냥 막 다 자고 있는 거야. 대원고. 이게 뭐죠? 이런 거죠. 대원여고 봅시다. 없잖아요. 동대 부속여고. 나쁘지 않네요. 자양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모든 일반고가 이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일선에 있는 교과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노력하십니다. 노력하시고, 다 열정적이시고, 하지만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석차 9등급제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피해서 내신 경쟁이 약간 수월한 고등학교 가서 내가 사투 안에 들면 1등급 받으면 아까 전에 추천받아고 대학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아까 전에 봤지만 진짜 실력으로 승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체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실력을 쌓게끔 학교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등학교로 가는 게 답이냐는 거죠. 자,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이에요. 자, 고교학점제 좋아요.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대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취지와 목적은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왜? 석차 등급이 있는 한 그 취지는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석차 등급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을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수학 같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 볼까요? 경제 수학. 이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 누가 들을까요? 어떤 학생이 신청해서 들을까요? 경제 수학이잖아요. 경영학과 관련들이 다 선택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경영학과들 다 석차 5등급제야. 5등급제야. 그럼 나도 경영학과 목표하지만 나는 서울대, 연대고대 경영학과 목표하지 않아. 나는 겨우 해봤자 여기 서울여대 아니면 여기 겨우 인서울 경영학과를 목표해. 그런데 5등급 체제야. 경제수학은 우리 학교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다 선택할 텐데. 그럼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한 동시에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 안에 들기 쉽지 않을 거라. 그럼 그 친구는 그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인데 못하잖아요. 원래는요, 2학년 이 과목들이요, 선택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과제였습니다. 그럼 네가 경제학과를 목표해? 그래, 서울대, 연대고대 갈 놈도 그 과목을 선택해서 90% 나오면 A라는 등급을 받아. 니도 열심히 해보세요. 성취도 90% 도달하라고. 그럼 너도 A 줄게. 이게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목들을 5등급 체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과목을 학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아까 전에 등급과 무관한 학교. 특목고, 자사고라는 거죠. 자, 이 과목이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고요. 이 과목들은 과학이나 사회, 역사, 도덕 이 과목들은요, 5등급 체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로 간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진로 선택이란 이 과목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학에서는. 이 과목들은 여전히 5등급 체제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자, 그럼 5등급 체제에서 선발한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1등급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등급이 중요한 학교가 있죠. 바로 일반고라는 겁니다. 자, 전공 연계 교과, 고교학점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교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교과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얘기합니다.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한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그러니까 서울대가 선발하는 그 학과 모집 단위 권장하는 과목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한대요. 네가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어? 이거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대요. 핵심 근정 과목입니다. 이건 보겠다는 얘기야. 핵심이니까.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에요. 너 우리 과 서울대 이과 오려면 이 과목은 네가 고등학교 이 과목 무조건 들어야지. 이건 거예요. 권장 과목은 뭐야? 야, 그래도 우리 과 이과에 오려면 네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은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걸 딱 제시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사회과학대, 소위 문과입니다. 아무거나 선택해.
교과목 그냥 네 꼴리는 데 선택해? 유일하게 뭐야? 경제학부는 뭐야? 그래, 경제학부니까 권장과 뭐 미적분, 한영어 통계 선택해야지.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과목 선택할까요? 5등급 체제예요, 우리는. 쉬운 과목 선택하겠지만 그 과목의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할까요? 적게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적게 선택했다가는 10%도 만약에 30명 선택했다고 주 과목 30명 선택했어. 그럼 10%면 3명밖에 1등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과목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연과학대학은 조금 다르죠. 근데 보세요. 핵심 권장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전부 다 미적분, 확률화 통계, 기하. 그렇지 않나요? 이거 미적분은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교과 과정을 비교한다면 미적분 2예요. 미적분 1이 아니에요. 미적분 2예요. 그리고 또 통계학과는 확률화 통계해야지. 미적분 2 해야 되고 확률화 통계해야지. 통계학과면서 문과지만 네가 통계학과지만 미적분 2를 해야지. 그런 거야. 이렇게 쭉 학과 연관된 과목이 보면은 수학 과목이고 또 뭐예요? 여기는 다 수학 과목이죠. 근데 지교와 나머지 물리 과목들이 나오죠. 미적분 1, 2, 그러니까 물화생지 1,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즉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다 보세요. 뭐예요? 전부 다 공대 쪽이고 자연계 쪽에서 수학, 과학 교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목 선택의 자유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네. 국어교육과 문과 쪽은 아예 문과 쪽은 그냥 네가 알아서 선택해. 중요해 그냥 이런 거야. 하지만 공대야, 야 물리학과잖아. 우리 물리야. 근데 물리 안 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지금 3년, 4년, 5년 뒤에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우리는 대학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쫙 설명드렸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다? 석차 등급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저 학생부 교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은 어때요?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정성평가니까. 수능 뭐예요? 수능은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아이를 뽑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남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강남고등학교에서 4등급 이하를 한번 봅시다. 아까 4등급이 40%라고 얘기했죠. 4등급 이하들은 지금 뭐 할까요? 예, 지금 고3들 중에는 재수를 벌써 생각을 하고 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고2들 중에서는 4등급 이하들은 지금 뭐 할까요? 지 수능 공부한다고 난리 치겠죠. 메가스터디 아니면 뭐 시대에 이제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겠죠. 아무 소용 없죠. 그럼 5등급 아이들은 뭐 할까요? 5등급 아이들은 뭐 할까요? 아무 생각 없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군대 나가겠, 남학생들은 군대 나가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5등급 체제가 됐어요. 5등급 체제예요. 5등급 체제는 저는 죄송합니다. 5등급 체제는 소위 말해 공부 안 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3등급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66%까지가 3등급이에요. 66등급 7등급이에요. 9등급 체제. 그러면 아까 전에 34%가 아니라 35%의 얘가 3등급 나왔어요. 얘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반고에서 2등급, 3등급 나왔어요. 얘는 인서울대학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건대 가까이 있어요. 건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대는 지금 몇 등급 아이들 뽑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 2점대 아이들 뽑아요. 2점대 아이들. 2점대라고 하는 얘가 내신 성적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나온 아이들을 뽑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5등급 체제는 건대는 어떻게 될까요? 네. 2등급 아이를 뽑을 수 있을까요? 건대는 4등급 아이들인데 같이 4등급 똑같은 퍼센티지인데 5등급 체제가 되면요 중하위권 대학이 멘붕이 옵니다.
중하위권 대학은요, 수능으로 뽑지 않습니다. 왜요? 수능 공부하는 애들 없거든. 그나마 너네 학교에서 얼마큼 열심히 공부했니? 야, 3등급 안에 들었어? 23%에 들었어? 잘했네. 그게 가천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가천대도 고민인 거예요. 왜? 야, 지금 2등급 아이들이 과연 5등급 체제에서 2등급 아이들이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뽑지? 그나마 지금은 3등급과 2등급, 4등급 존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5등급 체제가 되면 중하위권 대학이 큰일 났습니다. 뭘로 뽑을 거냐는 거지. 그럼 뭘로 뽑을까요? 원점수를 볼까요? 네 내신 원점수 몇 점이냐? 이걸 보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내신 퍼주기한 대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원점수를 볼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볼까요? 그나마 수능을 보겠다는 거죠. 지금은 얘네들 내신을 많이 보지만 중하위권 대학이 우리 입시 체제부터는 뭐야? 수능을 비중을 많이 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천대는요, 가천공대는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미적을 선택 안 하고 학력화 통계 선택해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대학은 의미가 없거든. 미적 2를 공부하는 애들 없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이 5등급, 지금 우리 수능으로도 가천대나 중하위권 대학은 충분히 학생을 뽑을 수가 있거든. 이성적으로. 내신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능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메가 스터디 주식이 지금 3만 원대거든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저희 지금 현재 수능은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1등급, 2등급 받는 아이들이 그걸로 수시로 대학 가기 위한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나머지 아이들은 수능 공부 안 합니다. 왜? 제 사투리 쓰잖아요. 그죠?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제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1위 대학이 경북대입니다. 2위 대학은 영남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2위 대학은 아까 전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이 세 가지 전형 방식 중에 어떤 전형 방식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을까요? 교과는 내신 석차 등급이죠.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고 수능은 수능이에요. 영남대 입장에서는 어떤 전형 방식으로 모집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형 방식으로 가장 많이 뽑을까요? 수능요?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아이들 영남대 갈까요? 지방의 대구 아이들은 수능 공부 안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 야, 대구에서 1등급, 2등급 나왔지? 걔네들 다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나마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원서 쓰는 학교가 어디야? 경북대입니다. 그렇죠? 그들 중에서 그나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춘 아이들은 서울로 튀어 올라가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2등급, 3등급, 특히 3등급 받는 아이. 대구에서 그래도 3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23%잖아요. 반에서 10등 아이 든 아이들이거든. 우수하거든. 열심히 하고 아까 전에 열정 막 이거 막 적힌 아이들. 그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영남대 입장에서는 뭐야? 그래. 야, 너 그거 3등급이야? 너 경기권 못 가? 3등급 경북대도 못 가. 우리 학교 와, 영남대.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0%를 뽑아. 지금 지방의 거점 대학이 아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2위 대학들은 다 내신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 대학들이 과연 뭘로 뽑을까요, 학생들을?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오늘 5등급 체제인데. 뭘로 변별될까요? 100% 수능을 볼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대학이 이 대입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게요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고등학교 가는가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입시는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진짜 대입이 급변했는데 엄청난 큰 변화가 석차 5등급 체제와 수능이 바뀌었는데 근데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돼 그 모집용을 발표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석차 9등급 체제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상위권 대학 입시 실적은 월등합니다.
그나마 그들 중에서 내가 특목고사 사학을 끓이는 이유가 뭐야? 가서 내신 석차 등급 못 받으면 어떡하죠? 근데 이제 그 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10% 안에 들고 20%, 34% 특목고사 사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입 개편안이 딱 발표되자마자 서울대가요,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입시 정책이 크게 바뀌면요, 제일 먼저 우리 학생을 이렇게 뽑을게요 라고 발표해야 될 대학이 대한민국 1위 대학인 서울대입니다. 그게 기준으로 이제 연대, 고대가 모집 정황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이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고 바로 2월 달에 서울대가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는 어떻게 발표하는지 아세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28 대입 개편에 맞추어서 서울대 2028학년도 학생 선발 방식의 방향은 뭐냐? 우리는 이제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본다. 깜짝 놀라시죠, 그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서울대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학생을 뽑는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가? 서울대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내신 만약에 5등급 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십시다. 일반고에서 2등급 받는 아이가 11%, 12% 받는 서울대 원서 넣어요? 안 넣어요, 그 아이가. 넣어보라고. 서울대는 넣어봐 한번. 자유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뽑을 거야. 이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수능 정시에서 서울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 수능 보면 서울대가 1등급 4%, 수능 1등급 4% 안에 들어도 서울대 떨어지잖아요. 왜? 표준 점수라는 걸 뽑아요. 표준 점수는 100분의 성적 표준 점수 이거 막 한 개 틀리면 표준 점수 몇 점이 쫙쫙 나오잖아요. 1등급 안에도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뽑아요. 근데 서울대가 발표했죠. 2월 달에. 이제 우리는 정시에서 수능은 등급을 보는데 같은 등급 안에 들어있으면 동점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바뀐 수능, 서울대 입장에서는 쉬운 수능이에요? 어려운 수능이에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 상관없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가 없다. 왜? 안 배웠잖아요. 문과 쪽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과 쪽 봤을 때는 안 했잖아. 문화생적 원초를 미적도 안 했잖아. 근데 이걸 뽑으라고? 이게서 뭐가 점수 쪼개가지고 그 점수 만점 나오는 뽑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발표합니다. 등급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네가 수학, 국어 1등급, 2등급, 1등급 나왔어? 1등급, 만점에 1등급이든 겨우, 우리 수능은 9등급 체제거든요. 만점에 1등급이든 아니면 네가 그 4% 안에든 1등급이든 상관없어. 또 동점이야. 그렇게 뭘 본다? 내신을 보겠다. 내신을 보는데 정략평가 안 하고 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어?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학생부의 질적 수준은 누가 우수해요? 강남구 전교 1등 우수할까요? 대운여고 전교 1등 우수할까요? 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성평가라는 말을 잘 보시고 보면요. 정성평가는요, 환경에 정말 중요하게 밀접하게 적용되는 평가 방식입니다. 정성평가.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 막 전라도에 저쪽 섬마을에 일반고 한 100명 있는데 거기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은 1등급 딱 나오죠. 올 1등급 나올 거야,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올 1등급 나오지만 서울대 직육연령 보니까 학생부 정성평가 하더라. 이 친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섬 주변에 갯벌을 탐험하면서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막 그 야생동물 막 이런 거 막 갯벌 생태계 조사하면서 학교에 와가지고 동아리 활동 만들어가지고 연구 보고서 써가지고 막 결과 도출하고 쌩 난리치고 그 내용을 다 학생부에 다 매겼어요.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성평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전을 칠 때 한번 보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친구랑 K리그 뛰는 친구랑 질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정량평가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는 정성평가 시대에 도래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아이의 실력은 환경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 100명이 모여있는, 의대를 가겠다는 100명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킬까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내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해본들. 4%라는 9등급 체제라면 그 가치를 부여받지만 10%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서 선생님들은 이 전교 1등을 위해서 모든 교과목을 설계할까요? 학점 못 따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시험을 쉽게 내는 등 그렇게 나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아이가 그런 느슨한 고등학교에서 환경에서 노출되면서 공부시키면 과연 서울대 연대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을 우리 아이가 가지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네. 석차 5등, 9등급에서 5등급 체제가 된과 동시에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고 아이들을 추구라는 얘기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는 더더욱 추구라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죠. 어쩔 수 없죠. 그게 우리 수능해야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게 답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메가스터디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교과목 원점수 평균을 봤어요. 그래서 딱 구분 지었어요. A, B, C, D, E까지 그룹을 나눴어요. 저게 원점수 평균입니다. 이게 수행평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석차 등급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강남고를 가든 어디 가든 특목고를 가든 내가 내년 지금 중3이라고 한다면 내년 첫 번째 5월달 중간고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원점수를 넘겨야 됩니다. 이 원점수 못 넘기면은 서울대 연대고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가 실력이 된다고 한다면 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자. 강남고도 상당히 고민할 겁니다. 지금까지 재수생 실적, 수능 실적에서 상위권 대입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거든요. 그럼 강남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나마 아까 전에 수시 8명 합격했잖아요. 그 중에서 직윤 전형, 서울대 8명 합격했잖아요. 그 중에서 수시가 몇 명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수시가 2명이야? 나머지 6명의 정시야? 그럼 그 6명 정시는 누구예요? 재수생이에요. 그럼 2명이 그나마 수시로 들어갔는데 그 2명이 직윤 전형과 일반 전형 둘 중에 뭘로 들어갔을까요? 예.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으면 이 학교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직윤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일반고 아이들끼리 들어가는 전형, 일반고 아이들끼리 전교 1등 하는 애들 가는 전형, 거기서 윈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대가 직윤 전형이 지금 추천이 2명이잖아요. 우리 때는 10%로 1등급 조원이 늘어납니다. 그럼 직윤 추천위는 몇 명 될까요? 그대로 2명을 유지할까요? 그나마 지금 4%이기 때문에 2명인 거예요. 10% 늘리면 이 2명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추천 인원을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천 인원 늘어나면 와 그럼 일반고 아이들한테 유리하겠네. 기회가 오겠네.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9등급 체제에서 대원외고에서 4% 드는 아이들이 없지 10% 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등급 체제에서 저 직윤 전형은 추천 인원이 2명에서 늘어난다고 한다면 서울대가 늘리면 연대도 당연히 늘리겠죠. 고대도 늘리게 추천 인원을. 그럼 늘린 만큼 누구한테 유리해져요? 예,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원외고에서 4% 안에 드는 아이들이 없지만 10% 안에 드는 아이들은 있거든. 그 아이들이 직윤 전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대원외고에 4% 있는 애들 왜 없어요? 모르잖아요. 모르시면서. 이거 내신 성적 산출하는 메커니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학에 100명이 시험 봤어요. 100명이 시험 봤는데 만점자가 13명이 나왔어. 그럼 13%가 만점 나온 거야. 그럼 만점자는 몇 등급이에요? 13%인데? 몇 등급이에요? 9등급 체제에서는 3등급이에요. 그래서 대원외고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한 개 틀렸어. 걔는 몇 등급 돼요? 억울하게. 그래서 3등급 돼버리는 거예요. 네. 왜? 1등급 4%의 퍼센테이지, 2등급 11% 먹었잖아요. 만점자가. 그래서 그 아이들 다 3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4% 안에 드는 아이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탐구 과목에서 만점 나왔어요. 만점 나왔어요. 그러면 100명이 시험 봤는데 13명이 만점이야. 걔는 몇 등급일까요? 수능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1등급이에요. 근데 한 개 틀렸어요. 걔는 몇 등급이에요? 걔는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잖아요. 14%잖아. 1등급 먹어버렸고 2등급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결과 딱 보면 탐구 과목에서 어떤 과목은 1등급과 2등급이 없어서 3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만점자를 3등급 줄 수가 없으니 1등급 져버리고 그 퍼센테이지 먹은 만큼 한 개 틀린 아이들 뭐야? 3등급, 4등급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구 과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신은 다르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원 내고 이쪽 아이들, 특목고사 사고 아이들이 1등급이 없다고요. 한 개 틀린 거 동시에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그리는 아이들 왔다 갔다 그리는 그 현실을 대학은 잘 알거든요. 그 고등학교는 뭐야? 석차 등급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그나마 서울대 입장에서 연대 입장, 야, 그래도 대원 내고에서 그래도 3등급 대로 나와야지. 이 4등급, 5등급이잖아. 9등급 체제에서는. 근데 우리는 5등급 체제라고요. 그럼 3등급 나와도 그냥 오케이, 네 뭐 했어? 진짜 네가 우리 대학 얼마나 실력이 있냐 한번 보겠다는 거죠. 직접 보고 평가하겠다는 게 서울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지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잖아요. 2028학년부터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앱니다. 왜 없애요? 의미 없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예요? 네가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 정도 최저학력 기준은 최저학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수능이라는 시험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거 인정. 내신은 안 믿어. 그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수능은 그런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2028학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앱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균 전형에서 추천 인원이 늘어난 만큼 특목고자 사고 아이들이 들어와. 지금은 딱 2명이라서 특목고자세 꿈도 못 꾸는데 이제 걔네들 들어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앴어. 그러면서 아까 전에 지균 전형 면접이요. 아까 전에 학생부에서 너 뭐 활동해서 이거 묻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균은 그래요. 근데 2028학년부터 그 면접은 SNU 전공 역량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네가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철저하게 묻겠다는 거야. 지금의 서울대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렇게 하거든요. 수능 최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술 못지않는 면접을 본다고. 이거를 지균 전형까지 확대시킵니다. 수능 최저 안 봐요, 지균 전형. 지금은 세계 등급합이 7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때부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 서울대니까. 야, 5등급이야. 지원해. 지원해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연대고대는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까요? 불이 보듯 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석차 5등급제, 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과 동시에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가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러면서 9등급 체제 유지한 게 아니라 5등급 체제로 그나마 타협을 본 거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시겠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